문홍주 특검보 직접 지휘 실패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이니 성렬이는 완전히 드러눕기로 나오는 가운데 오늘 김건희 특검이 직접 수용실 앞까지 간다고 엄포를 놨지만 결국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거 끌고 나오라고 체포영장 친 것인데 2시간 대치 끝에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2시간에 가까운 대치 끝에 문홍주 특별검사본을 비롯한 특검 일행은 결국 빈손으로 10시 52분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날이 더워서인지 생각보다 빨리 철수를 한 것인데요. 특검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면 체포가 안 되는 것인지 어제 여성 수사관들이라도 보내라는 작전도 나오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요식행위였는지 아쉽게 됐는데요. 한편 특검팀은 오늘 강제로라도 조사실로 데리고 오겠다는 게 특검팀의 계획으로 이를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와 수사관을 대동하고 교도관을 직접 지휘해 체포하려고 했다는 계획도 전해졌습니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저 인원으로는 불가능했을 텐데 여성 수사관 투입 등은 아예 고려를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렬이가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이날 인치 시도는 무산된 것입니다.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나서서 서울구치소장 해임 또는 직무정지시키라는 요청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실명위험에 기저질환도 있고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장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렬이 측이 엄프를 엄청나게 했는데 막상 완강한 저항이 가능한가 싶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서울구치소장을 면담했던 민주의원들은 윤석열 전체 구속기간 중 변호인 접견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 총 접견 인원은 338명이라고 특혜를 폭문하며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대 특검 대응 특위 소속 위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비판했고, 전현희 위원장,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수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변호인 및 일반 접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은 총 7차례에 걸쳐 윤석열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은 모두 불응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의 어려움 등을 핑계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인치 절차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정성호 법무장관이 등판해야 할 시기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가 오늘 3,200선을 내주고 코스닥도 급락하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언론들과 일부에서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논란에 후퇴한 것을 두고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YTN 분석,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 세율이 초안보다 10% 높아진 점과 대상 기업을 매당 성향 40% 이상 기업으로 축소한 점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장 진성중 정책위의장을 찾고 있는데요. 관련사 기우님, 코스피 5천은커녕 주식시장 열리자마자 시장 폭락, 진성준이 참 큰일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나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이하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다.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현시대 경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4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서 주식 10억 원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규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수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자산을 키운 장기 투자자들을 졸지에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건 성실한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나아가 건전한 자산 형성을 막는 행위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증세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익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므로 결국 예상했던 세수만큼 거치지 않고 시장에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근시안적인 부자 감세 논리로 교각 사로의 우를 범하지 않는지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물론 이때다 싶어 국힘과 저쪽에서는 숟가락 올리며 같이 까고 있는데요. 관련사 기우님, 내가 아무리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을 비판한다고 해도 국힘당 찍을 일은 없으니 숟가락 얹지 말고 너희들은 조용히 찌그러져라. 어디 내란당 놈들이 왈가왈부를. 이어 두두플러스님 커뮤니티 글, 이재명 때문에 주가 폭락한다는 놈들에게 한마디. 오늘 주가 폭락하는 거 나도 쫄리지. 어제 많이 들어갔거든.
그런데 윤석열 때 전쟁도 안 났는데 주가 11% 빠진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그때 내성이 생겼는가 버틸만 하네.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지금 주가 떨어지는 게 이재명 때문이니 트럼프 때문이니 오늘도 전국민 지원금 받아서 처목처목하며 이재명 욕할 이들이 참 싫다. 이번엔 민주당 파리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먼저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대표 지지율을 올렸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정청래 57.1%, 박찬대와 격차 벌려. 오늘 발표 여론조사. 내일 실제 표심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오직 당원, 오직 당심. 정청래. 당원과의 소통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의 주요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당원 주권위원회 당원 주권국을 실제로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강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화하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해체되었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박찬대 후보는 오늘 이런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박찬대. 조국 혁신당 지지 계정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박찬대 후보가 국무총리 자리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원들을 혼란시키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통과된 방송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4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고 국힘은 토론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토론 종결이 의결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국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방송3법에 대해 방송 독립을 명분으로 했지만 민노총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헛소리를 늘어놨는데요. 지들이 반발하면 어쩔 건데요. 한편 일단 국민의힘 곽규택이 하도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니 법사위원장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당신들이 법을 지키는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당신들도 언급하며 경고를 날렸는데요. 그래도 국힘이 고성과 끼어들며 개판을 시작 퇴장하세요로 깔끔하게 보내버렸습니다. 내란당은 어딜 가나 발목이고 어서 해체시켜야겠죠.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 공영방송을 국민께 방송3법 방금 전 법사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약속을 지킵니다. 마무리로 박종훈님 성렬이가 방안에는 잘 때만 들어갔군. 348명 395시간 접견하고선 조사는 못 받는다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